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서 처음으로 4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확진 환자는 서울구치소 교도관인데 노래방이 매개체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일 확진 환자 수는 일주일 만에 다시 1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급격한 확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역에서의 3차, 4차 감염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저 소식 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결국 4차 전파로 이어졌습니다. 4차 감염자는 서울구치소 교도관입니다. 역추적해보니 이 교도관은 함께 결혼식에 참석한 친구에게 올맞고 이 친구는 노래방에서 옆방 모르는 사람에게 노래방 방문자는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확진자의 지인이었습니다. 이 노래방은 서울의 도봉구에 위치한 노래방이고 이 노래방을 다녀간 사람과 여행을 다녀왔고 그 후에 감염이 확인돼서 4차 전파가 됐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첫 번째 확진자가 용인에서 확인된 지 불과 열흘 만에 클럽발 환자는 모두 162명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 중 46%인 74명은 직접 클럽에 다녀오지도 않은 2차 이상의 N차 감염자라는 겁니다. 특히 3차 감염자가 13명으로 늘고 4차 감염자까지 1명 확인됐다는 건 클럽발 코로나19가 이미 지역사회에 넓게 퍼졌다는 적신호로 해석됩니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검사받은 사람이 어제 하루에만 10,000명 가까이 되는 만큼 앞으로 3차, 4차 사례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추적 대상자 대부분이 검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행히 폭발적인 발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였음에도 하루 발생하는 환자 수는 30명 이내에서 나타나고 있어 급격한 지역 내 확산 추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신규 환자는 19명으로 다시 일주일 만에 1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또 이 중 9명이 지역 발생 사례인데 6명만 클럽과 관련돼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에 고비를 잘 넘기면 이태원 확산 사례는 통제망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며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이 와중에 대규모 도박판을 벌인 사람들도 붙잡혔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대부분 마스크도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 출입자 명부도 없이 몰래 영업을 하던 클럽도 적발됐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주택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여기저기 물건들이 널려 있는 방을 지나자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앉아 있습니다. 화투패를 깔고 돈을 거는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하는 현장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속에서도 밀폐된 공간에서 대부분 마스크도 끼지 않았습니다. 판돈 3천여만 원에 적발된 사람은 모두 33명. 경찰은 이들을 도박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판돈을 압수했습니다.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한 유흥업소들도 적발됐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어젯밤 230여 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행정명령을 어긴 콜라텍 2곳을 단속했습니다. 구청은 이들 업소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 집합금지 명령을 입구에 스티커 형식으로 부착하면서 그렇게 안내를 했고 그럼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댄스를 하고 있어요. 부산 진구의 한 클럽은 출입자 명부도 작성하지 않고 손님 66명을 입장시켜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곳은 출입문을 잠근 채 1층에 종업원을 배치하고 몰래 손님을 입장시켰습니다. 당국은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과 휴일 동안 위반 사례가 더 늘 수 있다고 보고 특별 점검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어린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첫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의료진들이 관련 질병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프랑스에서 코로나19 관련성이 의심되는 괴지를 앓던 9살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이 어린이는 가와사키병과 유사한 염증 반응이 심장에까지 나타나 중환자실에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던 끝에 지난 9일 숨졌습니다. L'enfant présentait des signes pouvant ressembler à une maladie de Kawasaki. Sa sérologie pratiquée au sein du service de réanimation pédiatrique indiquait qu'il avait été en contact avec le coronavirus.
프랑스에서는 지난 3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어린이 125명에게서 유사한 사례가 보고됐는데 사망자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영국에선 지난 13일 기저질환이 없던 14살 소년이 숨졌고 미국에선 17개 주에서 150건의 사례가 보고된 가운데 5살 소년을 포함해 3명이 숨졌습니다.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고열과 피부 발진 증세를 보였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 동맥 염증까지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세계보건기구 WHO도 전 세계 의료진에게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I call on all clinicians worldwide to work with your national authorities and WHO to be on the alert and better understand this syndrome in children.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 질환을 소아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지칭하고 코로나19로 사망한 모든 어린이의 사례를 분석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당국은 WHO가 코로나19 합병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면서 아직 국내 사례는 보고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현역 경마 기수들이 집단으로 상습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도박은 3년 동안 계속됐고 판돈은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대형 상가 건물. 이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혔는데 도박장으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 활동하던 현역 기수 3명과 전 마필관리사 등 4명이 도박을 처음 시작한 건 지난 2016년. 저는 이제 오피스텔에서만 한 3-4번 한 거고 그 전부터 여기 뭐 계단에서부터 처음부터 여기 기수들 많습니다, 한 사람들이. 이들은 주로 밤에 모여 판돈 수백만 원대의 도박을 했습니다. 사료 납품업체 관계자와 물리치료사 등 외부인들도 종종 도박에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나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저는 도박비 같아가지고 돈 안 빌려준 적이 있거든요. 이들의 상습 도박은 경마장 안에 위치한 이곳 기수 숙소 안에서도 수십 차례 이어져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2016년부터 3년 동안 30여 차례 넘게 도박이 이뤄졌고 5억 원이 넘는 도박 자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찍으면서 우리한테는 이제 지가 내넘기고. 피의자는 몇 명이에요? 4사람. 내놨던 상습 도박.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일부 기수들이 해외 원정 도박에다 온라인 도박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상습 도박 혐의로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모레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지난해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5.18을 왜곡하고 망언을 쏟아냈지만 제대로 된 사과나 징계도 없었죠. 오늘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신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입장하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습니다. 당시 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5.18 폭동, 유공자는 괴물 집단 등의 잇따른 망언에도 제대로 된 사과나 징계 없이 광주를 찾았던 겁니다. 내일 모레 5.18 40주년 행사 참석차 광주를 찾아야 하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선 사과부터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당 일각에서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어 왔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5.18 희생자와 유가족 등 모든 국민에게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 5.18 40주년을 맞아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 지원하겠다며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민주화운동 관련 세계단체의 법제화와 관련 예산 지원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입장문은 총선에서 참패한 보수야당이 변화와 혁신을 앞세우며 내민 첫 행보입니다. 특히 호남 지역에선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한 미래통합당이 이번 첫 공식 외부 일정에서 광주 시민들로부터 용서와 망신 중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또 합당을 앞둔 미래한국당의 5.18 망언으로 제명된 뒤 당적을 옮긴 이종명 의원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